자, 다음으로 CS2025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항의 기조연설이라고 읽고 말말말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젠슨항이 언급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일단 기조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게 뭐냐면 GB200 NVL72라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플랫폼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 HBM3 8단이 무려 576개나 들어간다. 탑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이슈를 들고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연설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에 우리 반도체 투톱이 상승세를 잘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락 전환한 다음에 장을 마감 지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조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조연설에서 RTX 50 시리즈를 공개를 하면서 이 50 시리즈에는 마이크론의 GDDR7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만 했습니다. 문제가 이거였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야기가 전혀 1도 없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팀 아메리카 그러니까 좀 트럼프의 눈치를 봐서 팀 아메리카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고조가 됐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언급을 안 했지? 그래서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서울경제신문 기자가 실제로 물었더라고요. "왜 마이크론만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GDDR7을 만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무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GDDR7을 세계 최초로 개발은 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에 비해서 우리 반도체 투톱이 정말 그야말로 월등히 높습니다. 2023년 기준 한번 살펴봤더니 GDDR D램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가 42%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39%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톱만 합치더라도 80% 이상이라는 거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겨우 20%도 되지 않습니다. 18.2%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투톱이 이 DDR7을 만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실언이었다. 이렇게 정리 가능한데 뭐 실언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도 안타깝게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오늘 말을 정정하는 설명문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설명문에는 이 RTX 50 시리즈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 탑재되는 이 GDDR7 여러 파트너 사이의 제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정정했다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젠스당은 기자 간담회에서 최 회장과 만날 것 같다.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실제로 이 두 명이 회동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SK하이닉스 6% 가깝게 슈팅 나오기도 했었죠.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정말 이 HBM 하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게 이 HBM 공급이 가장 중요한 키죠. 그러면 SK하이닉스와 이 엔비디아 HBM 공급 이야기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HBM 8단 제품을 그리고 2024년 4분기에는 그러니까 바로 직전 분기죠. 직전 분기에는 12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에게 공급한 것이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그러니까 직전 분기에 HBM3E 16단을 또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말 그 기사 제목이 하나 기억나는데 들어는 봤나 16단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식화했고 업계 최초로 개발을 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사진으로 들고 왔는데 이게 바로 16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CS2025에서 HBM3 16단 시제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전시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 16단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엔비디아에게 시제품을 보내서 품질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증에 앞서서 젠슨항이 이 16단 시제품이 전시가 잘 돼 있잖아요. 여기에 또 부스를 또 찾아가서 이 품질 검증에 앞서서 관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 그야말로 로드맵에 따라서 순항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세대 HBM4 제품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픈 손가락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가 SK하이닉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반대입니다.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이와 관련해서 젠슨항이 언급을 했는데 그다지 좋은 발언은 아니었어요. 젠슨항은 삼성전자의 HBM과 관련해서 성공할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로 반도체 설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한 것이죠. 젠스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무려 10개월 넘게 테스트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납품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전선항이 테스트 중이라고 밝힌 제품은 HBM3E 12단 제품이라는 점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이 5세대 HBM을 작년 연말에 납품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젠슨 황의 발언을 보면 아직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못한 채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정말 이 엔비디아에게 납품할 수 있을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로드맵 한번 살펴보면 현재 12단 납품은 초일기 이렇게 나와 있으나 여전히 테스트 중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내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HBM4 같은 경우에도 내년 말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HBM 전 세계 시장 규모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2024년 1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2027년에는 무려 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2023년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54%, 삼성전자가 41%, 마이크론이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좀 성공을 시켜서 점유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